자, 일단 우리 해놓은 거에서 터프 문제부터 볼 거예요. 141페이지 앞을 풀어봤어? 만약에 터프부터 풀었으면 많이 좀 실망했을 거예요. 그냥 월수금 해라. 나 월수금이야. 월수금이야. 자, 141페이지에 여기 터프 문제 총 6문제가 있거든. 6문제가 있거든. 6문제 다 맞았다. 진짜로? 뭐야? 그냥 물어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다 맞았으면 지금 당장 수능 보러 가야 돼. 지금 당장 수능 보러 와가지고 그냥 1등급 받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6문제 다 넣어놨거든. 여기 그대 보면.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첫 문제가 이제 고3 21번, 두 번째가 21번, 그리고 세 번째는 14번. 14번이면 이제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21번, 뒤에서 두 번째 문제. 수능 20번, 뒤에서 세 번째 문제. 가형 29번, 뒤에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수랑 미적을 너희가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9번이 대수였어. 그러면 30번은 미적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두 번째 문제라고 하기에는 대수 중에서 또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29번이 대수였으면 30번은 미적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좀 대수 중에서도 제일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사실 뭐 아주 킬러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 이 정도 문제들을 너희가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한 1등급 하위에서 2등급 위 정도는 안정적으로 나올 정도의 실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못 푼다고 실망할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지금 내가 풀 수 있다면 그냥 당장 그냥 이번 해 수능 지원해서 앞으로 수학 많이긴 하겠지만 당장 지원해서 그냥 수능 한 2등급 1등급 받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봅시다. 296번부터. 이게 거의야. 자, 일단 296번 문제부터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 넓이야. ABC. 자,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실 알아야 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씨만 알면 돼. 왜냐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거든. 얘를 밑변으로 삼으면 이 C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그래서 이제 수선 내려가지고 높이만 구하시면 사실 넓이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구하시면 되냐? 그냥 점씨만 구하시면 돼요. 점씨 구해가지고 점집거 해서 높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점씨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점씨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 왜냐면 그냥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이야. 그래서 y절편은 그냥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C라는 점의 좌표가 0,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의 마이너스 1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점씨의 좌표,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승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되게 심플한 상황이야. 이 문제 같은 경우. 물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긴 하겠으나 A만 구하면 끝난다.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은 지금 이 지수함수의 혹은 로그함수의 밑이 둘 다 A이니까 A랑 B의 점, 그러니까 A 점이나 B 점 둘 중에 하나만 아시면 문제는 끝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죠.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확실히 알겠어. A라는 B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길이 2루트 2. 그럼 여기 2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자,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면, 자, 일단 이 둘은 역함수 관계니? 일단 아니죠. 왜 아니야? 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그래프가 y는 ax제곱이잖아. y는 a의 x-1승이 되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가야 돼요? 1만큼 가야 되는 거지. x-1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자, 그리고 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본 형태였던 로그 a의 x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을 했냐면 똑같이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x-1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래서 얘가 지금 로그 a의 x-1 됐어. 자, 얘들아 봐봐. 이 둘은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1,0만큼 갔으면 얘는 0,1만큼 갔어야 됐거든. 이 둘이 위치가 바뀌었어야 됐잖아. y는 x 대칭하고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이 둘은 원래 어디에 대해 대칭했어? 이 둘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 형태는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어. 근데 그 두 함수가 지금 똑같이 세상이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렸어. 그러니까 둘 다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했어. 그러면 지금 이 둘은 y는 x에 대해 당연히 대칭하고 있진 않겠지. 근데 이 둘은 어디에 대해 대칭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었는데 두 함수가,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린 세상이니까 그 직선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 칸 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은 어디에 대해 대칭하고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이 y는 x를 똑같이 오른쪽으로 1만큼 이동시키시면 x 대신 x-를 대입하는 거니까 y는 x-1에 대한 대칭성이 유지가 된다. 자,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예를 들어 뭐 y는 fx가 있어요. 뭐 y는 f 인버스 x가 있어요.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너희가 만약에 둘 다 한 4칸 올렸다 생각해봐. 그럼 이들의 세상이 4칸 올라가. 여기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4 해주면 다 4칸이 올라가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 그래프도 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이 그래프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해 대칭하고 있는가 생각해봤을 때 지금 얘 모양을 똑같이 위로 4칸 올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y는 x가 뭐가 되겠어? y는 x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직선에 대한 대칭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 만약에 둘이 똑같은 평행이동을 했다면 m,n만큼 m,n만큼 평행이동했다면 똑같이 그 직선도 똑같이 m,n만큼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면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린다. 봐봐요. 자, 지금 이 두 놈은 오른쪽으로 한 칸 밀렸기 때문에 직선도 오른쪽으로 한 칸 미신 y는 x마 1에 대해 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y는 x마 1이라는 직선과 뭐 할래? 뭐 할래? 뭐 할지 생각해봐. y는 x마 1이라는 직선을 봐. y는 마x 플러스 4라는 이 두 직선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 이제? 그치? 여기 교점을 구할 수 있지 않니? 자, 교점을 우리가 D라고 만약에 한다면 자,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이 둘이 같은 거니까 둘이 그냥 더하시면 2y가 3이어서 y는 2분의 3 x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교점이 2분의 5, 2분의 3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직선에 대해 요 모양 똑같고 이 직선 지금 수직하고 있으니까 이 길이 같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만큼이 루트 2가 될 테니까 기울기도 지금 마이너스 1이겠다라는 점을 이용하시면 지금 D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가면 되겠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여기가 지금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다. D에서 B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루트 2니까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D에서 지금 1만큼 마일만큼 이동한 게 B가 되겠구나. 따라왔어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실 수 있냐? 2분의 7,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이 B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자,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2분의 1은 로그 A의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A의 2분의 1승은 2분의 5 되는 거 아니니? 그럼 A는 뭐가 된다? 얘의 제곱인 4분의 25가 되는 거지. 그럼 얘의 역수인 A의 마이너스 1승은 25분의 4가 되겠죠.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승 궁금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궁금했던 게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계산이에요. 계산 한 번만 해보자. 자, 지금 A의 마이너스 1승이 25분의 4가 나왔으니까 이 C라는 점은 0,25분의 4가 되고요. 그래서 0,25분의 4에서 지금 저 직선 일반형으로 바꾸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까지의 수직거리죠? 점친 거 기억나니? D는 6분의 루트 2분의 절대값 하신 다음에 xy 좌표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0 대입하시면 25분의 4에서 25분의 100을 빼는 거니까 25분의 96. 이게 거리이자 높이가 된다. 그래서 넓이 구하는 건 이제 끝났어요. 50s 구하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인 루트 2분의 1 곱하기 얘가 25분의 96이고 그리고 밑변이 지금 2루트 2로 잡았으니까 2루트 2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루트 2 날라가고 2 날라가니까 사실상 25랑 50 하시면 2가 돼서 2랑 96 곱해서 19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이고요. 사실 계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앞에 있었던 내용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니 혹시?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리면 y는 x에서 대칭하고 있었던 그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한 칸 밀림 y는 x만 1에 대해 대칭하고 있다. 그 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22학년도 고3 문제였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문제 풀어봤니? 297에 1번. 한번 다시 시도해 보실래요? 방금 배웠던 내용 비슷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좀 파악해 보세요. 뭐야. 지종이. 선생님 얘네가 제가 그래프 그리고 하고 있어요. 그거 무서워. 선생님도 웃고 있잖아요. 나 무쌍이야. 자, 같이 해볼까? 자, 왜 이래? 자, 일단은 파악 됐니 혹시? 지금 이 둘은 역함수는 아니죠? 왜냐면 원래 기본형에서 얘는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 형태에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죠? 그래서 둘 다 위로 두 칸 간 거야. 그러면 원래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었을 텐데 그 y는 x도 마찬가지로 위로 두 칸 올리면 되지 않겠어?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유지가 될 테니까 어떤 선에 대해 대칭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건 얘네들이 이동한 평행이동만큼
여러분이 똑같이 y는 x도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쏘리.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놈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 지금 일단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지 않겠니? 왜냐면 y는 x 플러스 1랑 얘랑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죠? 그래서 a랑 b는 이렇게 선대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 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a, 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 아, 지금 원의 중심은 어디에서 발생하겠어? 그치. 두 직선의 교점에서 발생하겠죠. 왜냐면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두 직선의 이 교점을 원의 중심 C라고 잡으시고, 지금 여기에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가 있는데 y 좌표가 지금 몇이래? 2분의 10%라고 알려줬잖아. 맞니? 근데 x 좌표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2죠. 그러면 x 좌표는 y에서 2를 뺀 거지. 그럼 여기서 2 빼면 2분의? 그치, 1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너희가 이제 a랑 b라는 점을 구해내기 위해선 이제 c에서 뻗어나가시면 되는데, 지금 요 길이를 알고 있지 않니? 왜냐면 문제에 넓이를 알려줬죠. 넓이가 2분의 120파이니까 반지름은 몇이 돼? 루트 2분의, 그치, 11이 되겠지.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2분의 11 루트 2가 되는 상황인데, 이 반지름이 2분의 11 루트 2예요. 근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비율이 똑같지? 그럼 1대 루트인데 2분의 11 루트이니까 몇몇? 그치, 2분의 11,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C의 좌표에서 어떻게 이동시키시면 되냐? 지금 A 좌표로 갈게요. A 좌표 구하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1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11만큼 가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A라는 점은 2분의 11 빼시면 2,15 이렇게 된다. 이해돼? 그래서 2,15니까 이 2,15를 또 이제 이 지수함수에다 대입하시면 자연스럽게 a제곱 플러스 2가 15다 이렇게 나오지. 문제에서 a제곱 구하라 했으니까 a제곱은 13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졌으면 됐다. 이러면 쉬웠다. 할만하잖니? 네, 무려 고3 21번 최고 문제, 지정률 문제. 사실상 뭐 거의 작년이라고 해도 못 방한 문제. 벌써 26년이 1월이 중반기에 접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정도다.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으나 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도 시간을 살짝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세요. 근데 이거 책에 있는 문제랑 다를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예. 이게 원본, 책은 변형. 책 있는 거 풀었어? 네? 아니 하나 풀었는데. 하나? 엑소? 이것들 중에 하나? 그게 기억이 안 나? 아니 298번을 풀었는데. 298을 풀었어?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천재. 문제가 이상하게 됐어요. 298은 똑같아. 똑같은데? 근데 표현이 다르지. 닫힌 구간이랑 뭐 무한대 이게 들어가고. 왜 이렇게 나왔어 못 풀었어. 지금은 어색하니까 닫힌 구간.
해봤어? 자, 그림은 일단 이 상태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y는 2의 x제곱과 y는 로그 2의 x 위치 똑같이 2니까 역함수 관계인 건 보이죠? 문제에서 y는 x란 직선도 주어졌으니까 일단 세 개에 대해 먼저 그려놓으시고 일단 이들은 y는 x 대칭 관계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 AN과 B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N이랑 BN 나는 일단 좌표 설정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일단 AN은 X좌표를 모르니까 T마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T, 2의 T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BN도 좌표 설정을 해봅시다. 자, 일단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성분에 대해서 길이 알려줬고 기울기도 알려줬지? 뭐 만들자? 그치? 직각삼각형 만들자. 기억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3이니까 1대 3이지. 근데 1대 3대 원래 루트 10인데 지금 n 루트 10이니까 몇 대 몇? n 대 3n 대 n 루트 10 아니겠어? 루트 10에다가 n 곱한 거니까 1대 3에다가도 다 n을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n, 여긴 3n. 실제로 피타고라스 하면 n 루트 10 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동시키시면 되냐? n 3n만큼 이동시키시면 돼서 bn의 좌표가 t 플러스 n, 2의 t제곱 플러스 3n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xn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달래. 중심은 y는 x 위에 있고 그 상태에서 원을 그렸을 때 로그 함수랑 만나는 두 점 중에 큰 값이 xn이래요.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리지? 중심이 대략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보면 얘랑 얘를 지나는 원. 왜 잘 그렸니?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그렸어요, 와. 여기까지 괜찮니? 이리 와. 나보다 잘 그린 사람 있어?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지금 만나는 두 점이 있죠. 두 점. 두 점 중에 더 큰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 값이. 그럼 x는 왼쪽 오른쪽 중에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좌표가 xn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 상황이야. 이 점의 좌표, x 좌표만. 자 그러면 뭘 이용하시면 되냐? 결국 이들은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자자 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름이 되겠죠. y는 x에 대해서 이 점. 그러면 이 지름 기준으로 이 모양 당연히 똑같잖아. 원은 직선에 이 지름에 대해 대칭하고 있죠. 중심에 대해 하기도 하고. 그러면 요 모양이 똑같고 요 모양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에 보여? 그래서 지금 이 원 자체가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는 x에 대해 지금 대칭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bn과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만약에 cn이라고 한다면 cn의 좌표는 bn의 좌표를 지금 y는 x 이렇게 대칭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x 대칭하시면 얘의 좌표가 뭐가 되냐? 이들의 위치 바꿔서 2의 t제곱 플러스 3n, t 플러스 n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는 건 xn인데 xn은 cn의 x좌표니까 2의 t제곱 플러스 3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n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문자가 좀 많다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n이라는 건 너희가 문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 xn에 대해서 x1, x2, x3 구하라 했지. 그럼 n 자리에 누굴 대입할 수 있는 거야? 1, 2, 3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식 자체를 이렇게 잡고 갔어야 돼요. n은 미지수로 처리하지 말자. 이거 미지수라고 생각하지 말자. 어차피 n 자리에 1, 2, 3 대입할 거잖아. 그러니까 미지수는 t 하나 있는 거야. t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t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자 봐봐. an은 어디 위에 있었어? 지수함수 위에 있었죠. bn도 마찬가지로 어디 위에 있어? 지수함수 위에 있지. 근데 우리가 bn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 놈 같은 경우엔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죠. 자 한번 대입해볼까? bn을. 자 이 bn을 지수함수 여기 y는 2의 x제곱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얘에 대한 식은 뭐가 되냐? 2의 t 플러스 3n은 t 플러스 2의 t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이 y는 2의 x제곱 위에 있잖아. y는 2의 x제곱 x를 y에다가 대입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것도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n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지. 자 n이 1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다 1 대입해봐. 그러면 갑자기 문제가 쉬워 보여. 이 식 자체가 쉬워 보여. 자 1 집어넣어보시면 2의 t제곱 플러스 3은 2의 t 플러스 1승 아니니? 갑자기 좀 쾌적해졌죠? 얘는 2 곱하기 2의 t제곱 2의 t제곱 넘어가면 2의 t제곱이면 3 따라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2의 t제곱은 3이구나. 그럼 2의 t제곱이 3이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건 xn인데 x1은 2의 t제곱인 3에다가 3 더하나 6 아니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n이 2일 때 이 대입해 보실래요? 그러면 2의 t제곱 플러스 6은 2의 t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2제곱. 얘는 4 곱하기죠? 그럼 넘어가면 3 곱하기가 되죠? 그럼 6이 되려면 2가 돼야 되는 거지. 2의 t제곱이. 괜찮니? 그러면 2의 t제곱이 2구나. 2의 t제곱이 2면 2 대입해봐. 2 플러스면 6이니까 x2는 8이다. 마지막으로 3도 대입해보시면 자 여기다 n에 3 대입하시면 2의 t제곱 플러스 9는 3 대입하시면 2의 t 플러스 세제곱. 얘는 8 곱하기니까 넘어가시면 7 곱하기가 되겠죠. 7 곱하기. 그러면 2의 t제곱은 7분의 9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x3 같은 경우엔 지금 7분의 9에다가 9를 대입하시는 9를 더하는 거니까 7분의 9 더하기 9 7분의 63이니까 얘는 7분의 72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신 이 세 개를 다 더하셨으면 고3 14번 대수 제일 어려웠던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얘가 14니까 14는 7분의 98이죠. 7분의 98이랑 7분의 72 더하시면 7분의 170 이렇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얼추 좀 그래도 이해되고 있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수능 먼저 접수하자. 수능 보러 가자. 죄송해요. 발가벗기나. 자, 이거 실제 수능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재작년도 재재작년도네요. 이제 24학년도 수능 21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그래프 그려보시면서 생각해보세요. 이거 표현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게 원본 문제고요. 마플 교과서는 이 표현이 조금 순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플 교과서 보면서 푸셔도 되고요. 이 문제 보면서 푸셔도 됩니다. 안 배운 건 아니에요.
5. 좋아요. 풀었어? 자, 해봤나? 뭐야, 기억들이 왜 이렇게 세했어? 해보자. 봐봐요. 일단 여러분이 마일부터 6까지는 fx를 그릴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는 먼저 좀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에 대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자 마일 집어넣으시면 몇? 마이너스 7.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7을 지나고, 그리고 0,0 지나죠. 그리고 6,0도 지나죠. 마 36이니까. 그래서 6,0을 지나는 0,0 지나는 이런 그래프 그렸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금 2차 함수 모양이고, 여기 축은 어디야? 3이죠? 여기까지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도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6 기준 오른쪽. 자 얘는 밑이 4야. 그리고 a는 양수야. 그럼 얘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얘가 6, 몇을 지나나 확인해봤을 때 쉬워요. 얘 지금 로그 4에 1이 되니까 0이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6, 0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증가함수를 그냥 대략적으로 일단 그리고 시작하세요. 에이 몰라도 일단 증가함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이 오른쪽이 a 로그 4의 x-5예요. 알아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건 괜찮은데, 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낄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말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사실 못 풀어요 이 문제를. 약간 알쏭달쏭하단 말이야. 지금 뭐 t는 0 이상이라 했는데 뭐야 이거 지금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1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gt라고 했고, 뭐야 gt 뭐야 이거. 근데 gt는 또 이제 x가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최소값이 또 5 이하가 되다 이렇게 했고, 뭐 최대값이 최소값이 뭔 말이야. 또 a 최소값과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해석의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말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쉽게 좀 순화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 쉬운 언어로. 자 일단 위에 있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 GT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T가 무엇인가? GT. 자 GT는 최대값이에요. fx의 최대값. 어려운 말 아니지 여기까지. 근데 t-1부터 t 플러스 1까지래. t의 값은 결정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구간의 길이는 몇이야?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면 무조건 2잖아.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2인 상태에서의 최대값이야. 그래서 GT는 구간의 길이가 2일 때의 최대구나. 근데 그 구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뿐이구나. t의 값이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마 1부터 1까지 구간의 길이가 2죠. 마 1부터 1까지. 이때의 최대값은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게 GT. 근데 조금 올라가면 GT가 좀 더 커지겠지. 조금 더 커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놈도 한번 해석해보자. 자 아래에 있는 놈은 지금 이 GT의 최소값이 5가 돼야 된대요. GT의 최소값이 5가 된다는 말은 뭐냐? 지금 GT가 5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최소값
함수값이 오기 때문에 5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GT가 5보다 작아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GT는 5보다는 작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GT는 지금 최대값인데 그 최대값이 5보다 작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최대값을 다 막 모아왔어. 여기에 최대값, 여기서 제일 센, 여기서 제일 세네, 여기서 제일 세네, 여기서 제일 세네, 여기서 제일 세네, 다 모아왔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5보다는 세야 돼. 5 이상.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 제일 약한 애도 5 이상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봐봐. 자, 지금 t는 0 이상이라 했으니까 자, 0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가 0이야? 그럼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t가 0이면 구간은 그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 우리가 만약에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자, 이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1에서의 값 몇이야? 1 집어넣으시면 5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벌써 5라는 숫자가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구간을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최대값이 5보다 크겠죠? 5보다 큰 건 문제가 안 돼요. 5보다 작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최대값이.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왜냐면 최대값이 지금 다 5보다 크잖아. 최대값이 5보다 계속 크잖아. 너네 위쪽 계속 봐. 최대값이 계속 5보다 커. 5보다 커. 5보다 큰 거 같아. 근데 구간의 길이가 이쯤 됐을 때 한 요쯤 되는 상황이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잡혔어. 그러면 괜찮아, 안 괜찮아? 안 돼. 왜냐면 이 중에 최대값이 누가 봐도 5보다 작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가 겹쳐지는 상황. 자, 지금 보면 함수값이 5가 되는 놈은 이차 함수에 하나 더 있죠. x가 몇일 때? 3에 대한 대칭성을 유지한다면 1, 3, 5가 되지 않겠니? 여기 5,5 지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5에서 구간의 길이를 2로 잡아보면 어디까지야? 7까지지. 그러니까 5에서 7까지 한번 잡아봤을 때 이 구간의 길이가 2일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로그 함수는 지금 A값 때문에 결정이 아직 안 됐어. 자, 근데 이 로그 함수가 막 기어가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얘의 최대값은 지금 5일 때인 것 같은데 딱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지금 최대값이 5보다 작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지금 이 7에서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5보다 작으면 안 돼. 7에서의 값이 5보다 작으면 안 돼. 무조건 누구 이상? 5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7에서의 값이 만약에 5보다 작아져 버려. 예를 들어 그 정도야? 3이라고 생각해봐. 7에서의 값이 3이야? 그럼 이땐 최대가 5였으니까 괜찮지만 여기서 살짝 비틀어봐. 살짝 오른쪽으로 와봐. 그러면 갑자기 최대값이 누구보다 작아져? 5보다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5보다 작아져 버리면 안 된다고. 이 값이. 문제를 안 만족하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7에서의 값 한번 7 대입해 보시면 뭐가 돼요? A 로그 4의 2. 얘가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로그 4의 2는 몇? 2분의 1. 그럼 A는 누구 이상? 10 이상. 답은 10. 끝. 그러니까 나 해석만 시켰거든. 식 쓴 거 봐봐. 사실 이거 식도 아니야. 이거 너희 이해하라고 내가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순화한 것뿐이야. 오로지 이거 하나다. 이게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능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어렵게 막 식으로 막 푸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점점점 킬러 문제가 될수록 특히나 이제 대수 파트는 식이 복잡한 경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미적분은 계산이 좀 많거든. 그래서 미적분에서 계산을 좀 물어봤다면 대수에서는 어느 정도 사고력을 요하는 혹은 표현을 조금 알쏭달쏭하게 해놓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풀면 되게 좀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렇게 해석이 돼도 생각해야 되는 건 맞거든. 물론 나랑 같이 해서 어느 정도 너네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 여전히 알쏭달쏭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많이 고민해보고 얘가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걸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끔 좀 시간을 들여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해됐니? 됐어요? 자, 다음 299번. 마찬가지로 수능 문제입니다. 얘는 25학년도네요. 이건 아마 못 푸셨겠죠? 푸셨나요? 괜찮아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뭐야? 선생님 지금 버스가 저기 농협 농협 이렇게 가갔대요. 농협 가대요. 그래서 지금 사상자 11명 넘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기 사이로. 그랬던 거죠? 아까 지나갔는데 아니 그 농협을? 농협을 바로 옆에 있잖아. 시내버스가 704가 이거 사진 봤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뉴스 종민규 씨가 너무 심하게 근데 뭘 하는지 막 몰라. 연락이 안 왔어. 전화 주지 않았어. 완전 전. 너무 쓰레기통이야 이거. 오늘 검사 안 받아가지고 11일 빨리 나오는 기사가 다 어제도 나오나? 그럼 선생님 고치지 않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일단 수능 20번 문제인데 그래프 먼저 그려볼게요. 지금 얘랑 얘 그리는 건 어렵지 않지? 그래서 그래프 먼저 좀 그려보시면
위치 5분의 1이고 얘 0, 어디 지나? 125 지나죠? 5분의 1은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125를 지나는 감소함수 이렇게 x축과 점근선을 갖게 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y는 x를 그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교점의 좌표를 k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k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5분의 1의 x 세제곱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근데 우리가 k 값을 이게 구할 수는 없지만 식 하나 써놓자. 자, 여기가 지금 k, k죠? 그래서 k, k를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k는 5분의 1의 k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 방정식 k에 관한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죠. 왜냐면 왼쪽은 1차식, 오른쪽은 k가 지수 위에 있으니까 지수식. 그래서 1차식과 지수식은 우리가 풀 수 없다. 내가 강조했었지. 지수식 혹은 다항식이면 풀 수 있지만 다항식과 지수식을 등식 세워서 푸는 건 이 식은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냅두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마. 자, 근데 이제 K 정리해놨는데 문제를 읽어봤어. 영어 박스를 읽어봤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죠. 해석이 돼. 물론 합성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또 여기다 fx에다가 대입해가지고 식을 쓴다고 하기에는 너무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일단 너희가 이걸 보는 순간 매우 가슴이 답답해져야 돼요. 아니, 가슴이 답답해져야 되면 좀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그러면 이걸 너희가 해석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얘 가지고 막 낑낑대는 거보다는 지금 내가 이제 이 조건이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럼 뭘 보시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봐.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 이 값을 구하래. 근데 얘를 봐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해석이 좀 잘 안 돼.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값이거든. 자, K세제곱 얘는 3차식이죠. 이거 무슨 식이야? 다항식이야. 3차식. 그리고 얘는 5의 3K제곱. 얘는 K가 지수 위에 있으니까 얘는 지수식이야. 맞니? 자, 지금 보시면 얘는 다항식. 얘는 지수식. 자, 이 문제 일단 풀기 위해서 딱 두 개만 봐보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놈, 요 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식, 이 식 하나. 이 딱 두 개만 때려보면서 한 1분만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써드릴까요? 쓰셔도 돼요. 쳐다만 안 봐도 돼요. 쓰면서 생각하셔도 돼요.
해볼까? 생각해봤어? 자, 지금 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거든. 근데 K가 지금 결국 뭐로 표현되어 있어?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그러면 K 대신에 이 지수식 한번 대입해볼까? 그러니까 지금 이 K 같은 경우엔 얘 5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5의 마이너스 1 쓰면 얘는 지수에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K인데 그럼 K 세제곱은 뭐가 돼? 5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9 되는 거 맞니? 그러면 K 세제곱에다가 이 자식을 여기다 대입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5의 마 3K 플러스 9니까 3K 날라가서 5의 9제곱 되는 거 보여?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F 5의 9의 제곱 분의 1이구나. 그러면 얘 5의 마이너스 9승 구하는 거구나. 그래도 좀 쾌적해졌지. 진짜 뭘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던 상황에서 그래도 정확한 값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근데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지. 아까 뭐였어? 합성함수 F 합성 fx가 3x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활용해 봐야겠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순서는 다시 1분간 생각을 해보죠.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건 F 합성 fx가 3x다. 그리고 fx는 5분의 1에 x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x가 k보다 클 때. 생각하고 있어? 자, 생각해봤어? 자, 봐봐요. 일단 너희가 처음 든 생각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9승을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 생각 안 해봤어? 아니, 사실 F 5의 마이너스 9승이면 그냥 fx x에다가 그냥 5의 마이너스 9승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지금 답은 아니겠죠? 사실 이게 지금 몇 번 문제냐면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면 단답형이고 단답형이면 우리가 이제 너희 모의고사 풀어서 알겠지만 단답형의 답은 0과 999 사이죠. 0과 999 사이에 있는 이제 자연수 혹은 이제 0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5의 마이너스 9승을 집어넣은 건 너무나도 숫자가 괴랄하기 때문에 그걸 5의 말 카드에다가 어떻게 싸워 집어넣겠냐. 그래서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해요. 근데 왜 아니야? 그러니까 x가 k보다 클 때만 fx가 이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k라는 값이 대략 몇 정도 되는 값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몰라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답은 아닐 테니까. 근데 k라는 값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낸다면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이 생각 안 해봤나?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답 아니야. 이 조건만 없으면 이거만 대입하면 답이야. fx는 이거라 했으니까.
뭔 말 하는지 내가 알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K라는 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5의 마이너스 9승이면 매우 작은 수이기 때문에 K보다 작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그건 엄연하지는 않으니까 좀 더 이제 엄연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가 지금 지나는 점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0,125 지나는 것도 그냥 대입해서 알았잖아. 자, 일단 얘 2, 어디 지나냐? 얘 2, 5 지나지 않니? 그리고 3, 어디 지나니? 1 지나지 않니? 근데 2,5는 2,2보다는 위에 있죠. 그러니까 2,2보다는 위에 있어. 얘가 2,5. 근데 3,1 같은 경우에 누구보다 밑에 있어? 3,3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1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K라는 값은 대략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라는 건 알 수 있냐면 2랑 3 사이에 있다라는 건 얼추 알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2와 3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5의 마이너스 9승은 아주 작겠지. K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K보다 작기 때문에 단순히 이 5의 마이너스 9승을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된다. K보다 클 때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결국 이 합성함수다라는 얘기고, 자, 이 합성함수는 자 봐봐요. 이 문제 쉽습니다. 자, 지금 5의 마이너스 9승이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9승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궁금한 거지. 자, 근데 합성함수는 fx를 대입하는 거죠. f에다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5의 마이너스 9승을 f에다 대입한 값이죠. 그럼 일단 이 fx가 언제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가? 이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fx가 언제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가? 얘가 5의 마이너스 9승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fx는 5분의 1의 x마 3제곱, 얘는 5의 max 플러스 3이죠.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9승이 돼? 12일 때 마이너스 9승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x에 11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자, 이 식에다가 x에 한번 1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f 합성 f 12는 f12가 몇? F12가 5에 마이너스 9승인 거 보여? X에 12 집어넣으면 얘 몇? 36. 내가 궁금했던 거 이거네. 답은 36. 이게 됐어. 어떤 흐름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금했던 게 5의 마이너스 9승이었는데 지금 이 5의 마이너스 9승을 f에 대입한 값이 궁금한 건데, 결국 이 합성함수의 의미는 fx를 f에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이 fx를 5의 마이너스 9승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살짝 병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았냐면, 약간 알쏭달쏭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얘든 근데 이제 결국 이거의 의미랑 이거의 의미를 막 파악하려고 하면 사실 안 풀리는 문제였고요.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 식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너희가 알고 있는 식을 먼저 쓰고, 너네가 구할 수 있는 식을 먼저 써. 그 식을 통해서 쟤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K를 구하겠다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 통해서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비 생각하지 말고 이 줄을 항상 같이 봐라. 그러니까 조건과 답을, 내 조건과 구하고자 하는 걸 항상 같이 봐야 돼. 따로따로가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겠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거고, 문제 조건은 이거고. 둘이 같이 봐라. 같이. 그래야지만 보여. 예. 첫 타볼게요. 25분에 할게요.